이번에는 도연명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사령운이라는 사람의 시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산수자연의 묘사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시 제목은 등지상루 연못 위 누각에 올라입니다. 사령운 동진에서 송나라에 걸쳐 살았으며 동진의 명장이었던 사연의 손자로 조부의 뒤를 이어 공작의 지위인 강락공을 세습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진에서 송나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작에서 후작으로 강등되며 벼슬길도 여의치 않게 되자 누대의 명족으로 지낸 부유함을 이용하여 늘 수백 명의 문생과 시종들을 이끌고 명산대천을 찾아 논이뤘다고 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중국에서 자귀는 가장 높은 자귀가 공작이고요. 두 번째가 후작, 세 번째가 백작, 네 번째가 자작, 마지막이 남작입니다. 동진에서 동진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던 사연이 강락공이라는 자귀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도 강락공이었고 그 손자인 사형은까지 강락공이 세습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동진에서 송나라로 바뀌니까 공작에서 후작으로 강등되었다는 얘기지요. 자, 사령운은 자연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 이로 인해 후세에 도연명과 함께 산수전원 시파의 창시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모반의 죄목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연못과 누대에 올라 등지상루 사령은 시가 좀 깁니다. 짝수끝 끄트머리에는 끄트머리에 미음자가 들어가는 침, 임, 림, 임 하는 식으로 미음자가 들어가는 발음을 넣어서 운자를 맞췄습니다. 여기서 시는 해석할 때는 읽고 여기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연못과 누대에 올라 등지상루 사령은 시가 상당히 깁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지위가 강등되어서 집에서 아주 먼 바닷가로 좌천되어 떠나가며 겪는 갈등을 묘사했고요. 두 번째는 유배지와 같은 임지에서 겨우내 끙끙 앓다가 봄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결국은 관직을 그만둘 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잠긴 용은 그윽한 자태가 아름답고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멀리까지 울음소리가 울리는데 여기서 물에 잠긴 용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시골에 숨어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윽한 자태가 아름답고요.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관직에 나가서 벼슬하는 걸 얘기합니다. 멀리까지 울음소리가 울린다. 자신의 능력을 떨치는 경우를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하늘에 가까이 가자니 구름에 떠있는 기러기에 부끄럽고 벼슬을 하자니 고관대작들을 보기가 부끄럽고요. 내 머무르자니 내 속에 있는 물에 잠겨 있는 게 용이죠. 내 머무르자니 못 깊숙이 있는 용에 부끄럽다네. 자, 시골 내에 은거하자니 더 멋있게 은거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다. 나아가 덕을 펼치기에는 지혜가 졸렬하고 물러나 밭을 갈기에는 힘이 받쳐주질 못하여서 복록을 도모하느라 월급을 타먹느라고 궁벽한 바다로 돌아와서는 궁벽한 바다 거의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로 치면 한 제주도 정도 될까요? 아니면 저기 해남 정도 그런 데로 쫓겨나는 겁니다. 궁벽한 바다로 돌아와서는 병들어 누워서 텅 빈 숲을 마주하였네. 아마 몸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이겠죠. 중앙에서 쫓겨난 자신을 심정 때문에 병에 걸렸겠지요. 자,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불 속에서는 어느 때인지 모르다가 휘장 걷어 열고서 잠시 굽어보다가 귀를 기울여 물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 높은 산을 바라보네. 아마 마음 때문에 쫓겨났다는 마음 때문에 겨우내 끙끙 앓은 것 같습니다. 갓 따뜻해진 볕은 남은 겨울바람을 바꾸고 새로운 햇볕은 오랜 그늘을 바꾸었으니 이제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었습니다. 연못 제방에는 봄풀이 생겨나고 정월 버들에 새 울음소리가 바뀌었네. 똑같은 새도 겨울 울음소리와 봄 울음소리는 다르지요. 쑥이 수북하여 빈풍이 도리에 아파하고 풀이 부성하여 초사가사에 애달프니 이것은 쫓겨난 슬픔을 노래하는 얘기입니다. 홀로 거처하는 이 생활 길어지기 십상이려니 무리를 떠나 사니 마음 지키기 어렵네. 지주를 지킴이 어찌 옛 사람들 뿐이랴. 번민하지 않음을 지금 입증해야지. 지주를 지킴이 어찌 옛 사람들 뿐이랴. 번민하지 않음을 지금 입증해야지. 나도 벼슬을 버리고 지주를 지켜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짓고 실제 사령우는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에 은거하면서 자연의 경치를 시로 읊었다고 합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규 미유자하고 비홍향 원음이네. 잠규, 물에 잠긴 규룡, 용입니다. 물에 잠긴 용은 유자, 극한 자태가 미 아름답고, 여기서 잠규, 물에 잠긴 용은 관직을 버리고 시골에 숨어 사는 것을 뜻한답니다. 물에 잠긴 용은 유자, 극한 자태가 미 아름답고, 비홍, 나는 기러기는,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여기서 비홍은 관직에 나아가 공명을 세우는 것이랍니다. 하늘에 나는 기러기는 원음, 멀리까지 소리를 향 울릴 수가 있네. 관직에 나가서 그 명성을 널리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잠규, 물에 잠긴 용은 시골에 숨어 사는 사람은 유자, 극한 자태, 극한 풍모를 풍모가 아름답고 비홍, 관직에 나아가서 공명을 세우면은 원음, 멀리까지 그 소문이 향 울리게 할 수 있다네. 박소귀 운부요, 서천귀 연침이네. 박소, 하늘에 가까이 간다. 하늘에 가까이 가자니, 하늘로 날아가자니, 운부, 구름문자 뜰부자입니다. 운부 밑에 가까이 떠있는 구름, 아까 기러기를 뜻하네요. 하늘 위를 나른 기러기에 귀 부끄럽고, 자, 하늘로 올라가자니 관직에 나가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자니 떠있는 구름, 즉 높은 관직에서 멋지게 관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내가 그 정도 될까를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겠지요. 서천, 내에서 살자니 연침, 연못에 가라앉아 있는 용이겠죠. 용. 내에서 살자니 연못에 가라앉아 있는 용에게 부끄럽네. 자, 내 머문다 시골로 들어가서 숨어 살자니 이미 그런 생활을 멋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네. 내가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되돌아보게 된다는 얘기겠죠. 벼슬길에 나아가자니 벼슬을 잘 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되고,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자니 그 은거를 잘 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 같네요. 진덕지소졸이고 퇴경력 불임이네. 진덕, 나아갈 진짜, 덕덕자 밑에 보니까요. 관직에 나가서 공명을 세우는 것을 뜻하고요. 뒤에 퇴경, 물러날 퇴자, 밭갈경자, 관직을 버리고 시골에서 밭갈면서 숨어 사는 것. 진덕, 나아가 덕을 펼치기에는 지혜가 졸렬한 바이고, 지혜가
따라주질 않고 퇴경 물러나서 밭 갈면서 시골살이 하자니 력불임이네. 힘이 그 임무를 맞지 못할 것 같네. 자, 밭 가는 것을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귀족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모를 수도 있겠지요. 나아가 덕을 펼치기에는 지혜가 졸렬하고 물러나 밭을 갈기에는 힘이 받쳐주질 못하여서 순녹반궁해하여 와대공림이네. 순녹 녹을 쫓느라 복록을 도모하느라 월급을 타먹느라고 궁해 궁벽한 바다로 반 돌아와서 자 월급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 타기 위해서 거의 저 바닷가로 쫓겨났죠. 바닷가 아주 궁벽한 곳으로 쫓겨나서는 아자는 숙병 아자랍니다. 오래된 병에 병이 나서 누워서 공림 텅 빈 숲을 마주보고 있네. 복록을 도모하느라 궁벽한 바다로 돌아와서는 병들어 누워서 텅 빈 숲을 마주하였네. 자, 여기부터는 임지에 내려와서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침매 저로하여 건개참 귀임하다. 금침 이불금자 베개침자 이불개 베개 즉 병들어 누워있음을 뜻한답니다. 병들어 누워서 절후 절기에 매 어두워서 병들어 누워서 계절 지난 것도 몰라서 건개 회장을 걷고 개 문을 열고서 잠시 규임 바깥을 내려다본다. 계속 알아누웠다가 모처럼 커튼을 열고서 밖을 바라보네요. 경이령 발안하고 거목조 구금하네. 경이 귀를 기울여서 파란 물결 소리를 령 듣고 거목 눈을 들어서 구금 험할 구자 높고 험할 금자 높은 산을 바라보네. 눈 아래는 바다가 있는지 호수가 있는지 물이 있는 것 같고요. 높은 곳에 그 위쪽에는 높은 산이 있는 곳이네요. 경이 귀를 기울여 파란 물소리를 령 듣고 거목 눈을 들어서 구금 높은 산을 바라보네. 초경혁 서풍하고 신양계 고금하네. 자, 그 파란 글자 혁자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혁자는 원래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모습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죽혁자입니다. 근데 가죽은 바뀌죠. 짐승 털 가려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 가죽은 바뀐다 해서 나중에 바뀐다는 의미로 쓰였다가 나중에는 혁신, 바꿔서 새롭게 한다, 개혁하는 식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가죽혁자가 아니라 바꿀 혁자로 쓰였습니다. 초경, 처음의 볕, 갓 따뜻해진 볕, 처음으로 봄볕이 비치나 봅니다. 갓 따뜻해진 볕은 서풍, 나머지 바람, 나머지 찬바람, 겨울바람을 바꾸고 신양, 새로운 햇볕, 새로운 봄볕은 고음, 옛 그늘, 칙칙했던 겨울 그늘을 고치네. 자, 봄 기온이 돌기 시작하네. 지금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커튼을 열고서 바깥을 보았더니 봄바람이 불어오고 봄볕이 비치기 시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당생 춘초요 원유변 명금이네. 이 문구가 이 시에서 가장 잘 지었다고 일컬어지는 구입니다. 지당 연못에는 춘초 봄풀이 생도단하고 원유 동산에 있는 버드나무에는 명금 날짐승 금자입니다. 새입니다. 우는 새 소리가 변변했네. 연못 제방에는 봄풀이 도달하고 정원 버들의 새 울음소리 바뀌었네. 자, 봄풀 도달하는 건 그렇고요.
자, 새소리를 들어보면요. 겨울 참새소리와 봄 참새소리가 다르고 겨울 멧새소리와 봄 멧새소리가 다릅니다. 봄이 되면 완전히 새소리에도 생기가 돋지요. 그것을 지금 들은 겁니다. 자, 봄이 왔습니다. 봄. 기기상 빈가요 처처감 초음이네. 기기, 쑥이 많이 자랐는데도 수북하여 빈풍의 노래에 아파하고 처처 우거질 처처입니다. 풀이 무성하여 초나라 가사에 애달프니. 밑에 볼까요? 빈가는 시경 빈풍, 시경의 빈나라의 풍습을 읊은 7월조에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봄날이 길어지니 뜯은 흰쑥이 수북한데 여인의 마음 서글프구나. 공자와 함께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봄이 되어서 여인이 쑥을 뜯습니다. 들에서. 쑥을 뜯는 것은 쑥 뜯는 것보다는 어느 남자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쑥을 뜯는 겁니다. 그런데 쑥이 수북하도록 자신을 봐주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마음이 서글프구나. 공자와 함께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봄이 되어서 외로운데 자신을 데려갈 수 있는 남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기기상 빈가. 똑같이 하면 쑥이 수북하여 빈풍의 노래에 아파하고 쑥이 돋았는데도 저 중앙에서는 자신을 갖다가 불러주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내치고요. 처처감 초음도요. 초사 은사를 부르다라는 초은사라는 구절에 은사 숨어 사는 선비를 부른다는 얘기죠. 왕손이 논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데 봄풀 돋은 것이 무성하구나. 풀이 무성했는데도 왕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령운도 어떻게 보면은 진나라에서는 왕손과 같은 귀족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한데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봄이 무르익는데 아직도 중앙에서는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쑥이 부성하여 빈풍의 노래에 아파하고 풀이 부성하여 초사가사에 애달프니. 삭거이 영구려니 이군난 처심이네. 쓸쓸할 삭자 살것자 쓸쓸히 홀로 사는 것 홀로 거처하는 이 생활이 영원 길 영자 어릴 구자 영원히 길어지기 이 십상이려니. 뭔 얘기입니까? 중앙에서 나를 이 바닷가로 버려두고서 영원히 부르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영원히 내팽겨쳐진 것 같다. 홀로 거처하는 이 생활이 영원히 오랫동안 지속되기 십상일 것 같으니. 이 군 무리를 떠나사니 처심 마음 보전하기가 난 어렵네. 무리를 떠나 산다는 것은 가족을 떠나 혼자 산다는 얘기도 있겠고 중앙의 관리들 세계에서 떨어져서 외톨이가 됐다는 뜻도 있겠지요.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해서 마음 보전하기가 힘들다. 홀로 거처하는 이 생활 길어지기 십상이려니 무리를 떠나 사니 마음 지키기 어렵네. 지조기 독고리야 무민징 재금이라. 지조를 지킴이 기 어찌 독 유독 고 옛사람들 뿐이랴. 무민 번민하지 않음을 재금 하면은 지금에서 또는 지금에 제짠 뭐뭐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하면 짜이날 중국어로 짜이라고 하는데 지금 증명해야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옛사람들만 지조 지켰나? 아니다. 나도 지조를 지키겠다. 지금 관직을 버리고 용처럼 물속에 잠기는 용처럼 시골에서 살리라. 그런 얘기네요. 지조 지킴이 어찌 옛사람들 뿐이랴. 번밀하지 않음을 지금 입증해야지. 사형우는 동진에서 거마장군 사연의 손자로 최고의 지위인 공작으로 강락공이라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진의 유시성을 가진 장수가 나라를 빼앗아 송나라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시성을 가진 사람이 세운 송나라에서 유송이라고 합니다. 왜요? 뒤에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 유송에서는 관직이 떨어져서
후작이 됩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위직이 다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었으니 기존의 고위직들은 눈치껏 알아서 스스로 옷을 벗거나 허리를 굽히고 한자리를 구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형우는 공작에서 후작으로 강동되었고 시에도 나오지만 바닷가 외진 곳으로 쫓겨납니다. 우리나라 치면 제주도나 해남 정도로 발령났다고 보면 되겠지요. 기러기처럼 높은 관직을 꿈꾸었지만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좌절감에 오래된 병이 도져 겨우 내내 병석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물에 잠긴 용처럼 관직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지조를 지키겠다는 말로 시를 끝냅니다. 실제로 이 시를 지은 후에 사형우는 관직을 떠나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자연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색안경을 끼고 본 사람들이 있었는지 반역의 죄를 쓰고서 결국은 처형되었다고 하네요. 시를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못과 누대에 올라 등지상루 사령운. 물에 잠긴 용은 그윽한 자태가 아름답고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멀리까지 울음소리가 울리는데 하늘에 가까이 가자니 구름에 떠있는 기러기에 부끄럽고 내에 머무르자니 못 깊숙이 있는 용이 부끄럽다네. 나아가 덕을 펼치기에는 지혜가 졸렬하고 물러나 밭을 갈기에는 힘이 받쳐주질 못하여서 복록을 도모하느라 궁벽한 바다로 돌아와서는 병들어 누워서 텅 빈 숲을 마주하였네. 이불 속에서는 어느 때인지 모르다가 휘장 걷어 열고서 잠시 굽어보다가 귀를 기울여 물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 높은 산을 바라보네. 갓 따뜻해진 봄볕은 남은 겨울바람을 바꾸고 새로운 햇볕은 오랜 그늘을 바꾸었으니 연못 제방에는 봄풀이 생겨나고 정월버들에 새 울음소리 바뀌었네. 쑥이 수북하여 빈풍이 노래에 아파하고 풀이 부성하여 초사가사에 애달프니 홀로 거처하는 이 생활 길어지기 십상이려니 무리를 떠나 사니 마음 지키기 어렵네. 지조를 지킴이 어찌 옛사람들 뿐이랴. 번민하지 않음을 지금 입증해야지.